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정부가 우리를 위해 쓴 돈이 저 바다 건너 다른 나라와의 무역 성적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흥미진진한 연결고리,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정책이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받았던 그 재난지원금이 단순히 내 지갑을 채우는 걸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과 수입, 심지어 매일 변하는 달러 환율에까지 영향을 준다니, 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국제 거시경제학의 아주 현실적인 질문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탐험 지도입니다. 먼저 국제경제학이라는 큰 숲에서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한번 보고요. CA 곡선이라는 아주 강력한 새 무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DD, AA, CA라는 거의 어벤져스급 최강 모델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하나씩 분석해 볼 거예요. 마지막엔 이 모든 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장착하게 되실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럼 먼저 우리가 국제경제학이라는 이 거대한 학문에 어디쯤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가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한 나라 안의 경제 상황, 즉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나라 밖의 경제 성적표, 바로 경상수지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분석하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책 속에만 있는 딱딱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가 경기를 살려야겠다 하고 돈을 풀면 왜 갑자기 환율이 들썩이고 무역 적자가 날 수 있는지, 정책 담당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그런 현실적인 딜레마를 우리가 직접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서 우리만의 아주 강력한 신무기를 하나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CA 곡선.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제 무역, 즉 수출과 수입이 아주 완벽하게 딱 균형을 이루는 지점들을 쭉 연결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경상수지, 다들 아시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0초만 복습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한 나라의 국제거래 성적표입니다. 우리가 수출한 게 수입한 것보다 많으면 흑자, 반대면 적자. 끝! 아주 간단하죠? 자, 이 수식을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와, 뭔가 알파벳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죠? 근데 전혀 쫄 필요 없습니다. 이 수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예요. 한 나라의 국제거래 성적표인 경상수지, CA는 결국 딱 두 가지, 바로 실질 환율과 국민소득, Y라는 두 선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변수들을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실질 환율이 높아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물건 값이 싸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물건이 더 잘 팔리겠죠? 즉 수출에 유리해집니다. 반면에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이건 우리 주머니가 두둑해졌다는 거니까 당연히 해외 명품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싶고 수입품을 더 많이 사게 되겠죠? 이 직관적인 관계만 이해하면 오늘 수업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자, 이게 아직 좀 헷갈린다? 그럼 우리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를 한번 소환해 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토니 스타크의 소득, Y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럼 그는 뭘 할까요? 그렇죠. 최첨단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려고 막 희귀한 수입 부품들을 전 세계에서 싹쓸이 할 겁니다. 그럼 나라 전체로 보면 수입이 수출을 확 넘어서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빵 하고 나겠죠? 자, 그럼 이 적자를 없애고 다시 균형, CA0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환율 E가 올라가줘야 해요. 즉,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나라 수출품 가격이 싸져야 수출이 다시 늘어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방금 우리가 상상했던 토니 스타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가로축이 소득 Y이고 세로축이 환율 E인데 보세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경상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환율도 같이 올라가야 한다는 관계. 이것 때문에 CA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든 이 CA 곡선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기존의 강력한 모델과 합체시켜 볼 시간입니다. 재화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DD 곡선, 그리고 자산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AA 곡선. 기억나시죠? 여기에 방금 만든 CA 곡선까지 더해서 경제를 분석하는 궁극의 모델,
DDAACA 모델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이는 점 A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완벽한 균형 상태입니다. 재화 시장도 DD, 자산 시장도 AA, 그리고 국제 수지까지 CA 모두가 만족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인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실전 테스트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을 짓거나 아니면 재난지원금처럼 돈을 팍팍 쓰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모델로 함께 분석해보죠. 자, 화면에 집중해주세요. 정부 지출, 즉 G가 늘어나면 그렇죠. D리 곡선이 오른쪽으로 슝 하고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이 B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점 B를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만든 CA 곡선의 오른쪽에 떡하니 위치해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 경제가 경상수지 적자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러 경기를 부양하면 국민 소득은 분명히 늘어나서 좋아요. 하지만 그 대가로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는 적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겁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셈이죠.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시험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정부가 아니라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더 푸는, 즉 확장적 통화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나와요. 통화량, 즉 M이 증가하면 이번에는 DD가 아니라 AA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은 C가 되죠. 근데 잠깐. 이 점 C 역시 CA 곡선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네요. 네, 보시다시피 결과는 비슷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국민 소득은 늘어나지만 그 늘어난 소득으로 사람들이 수혜품을 더 많이 사면서 경상수지는 역시나 적자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착착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조각들을 모아서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확장 재정 정책이든 확장 통화 정책이든 둘 다 국민소득 Y를 늘리는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경상수지 CA는 악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바로 환율입니다. 재정 정책은 환율을 떨어뜨리는데 통화 정책은 오히려 환율을 상승시킨다는 점, 이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와 방정식들은요, 그냥 시험 보고 잊어버릴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어지럽고 복잡하게만 보이던 경제 뉴스의 본질을 한 방에 꿰뚫어보고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게 해주는 여러분만의 슈퍼파워가 될 거예요. 솔직히 국제경제학 쉽지 않죠? 가끔 머리 아플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고비만 딱 넘으면요, 여러분은 정말로 세상을 훨씬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렌즈를 손에 넣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도 늘리고 수출도 잘 돼서 경상수지 흑자까지 만드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마법 같은 정책 조합은 과연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